이전 영상에서 예고했듯이 오늘은 일본 여자와의 연락, 스킨십,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한국 남성들에게는 일본은 성진국이라는 인식이 있죠. 실제 일반인 일본 여자들은 스킨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인터뷰 내용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스킨십, 손 다이저브? 다이저브? 응. 허그는? ハグも好き同士分かっとったら、ハグしたり 그 뽀뽀, 뽀뽀? はしない。 시나이? しない。 아, 다이저브? 허그는? ハグも大丈 다이저브? 뽀뽀 夫。うん、 다이저브? 大丈夫。 키스도? 人によると思います。 아, 大丈夫な人は大丈夫。あまあ、好きな人だったら。 아, 気になる人 스키, 섹스도, は、아, 스키나 人 다이저브? だったら大丈夫。でも、もししてから付き合おうと言わなければどうしますか？ああ、それはダメ。ない。 아, 하이. 그 다음에, しますスキンシップ 어, 付き合う前にその理由が付き合ってから例えばお互いにそのイメージしてたのと違うってなったらなんかせっかく付き合って心も通じ合ったのに悲しい結果になっちゃうから先にもう全部お互いを知っておきたい。付き合ってからなんかこれ違ったなって思うのは嫌だから付き合う前私もでもセックスは本当に自分も付き合いたいとか付き合う前に全部知っておきたい。 하이. 손만? 손차 손까지? 네, 손까지. 그거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포옹 안 돼? 뽀뽀는? 인사 같은 거는 괜찮은데 그 집에 데려다 주고 포옹? 그런 거는 괜찮아?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러면 다른 포옹은 어떤 포옹이 있는 거지? 아니 사랑하는 그런 느낌? 그런 거는 좀 찐득하게 네, 그건 안 그런 되고. 거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럼 뽀뽀도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個人ごとに性格が違うので、スキンシップの許容範囲も違う結論のようです。 오케이. ハグ 하그. ハグの場合は聞いてからした方がいいですか？それとも急にした方がいいですか？ 그냥 뭔가 분위기가 됐을 때 하는 느낌? バイバイするとき 바이바이するとき. スキンシップ、お酒がこぼれた時に手を拭いてくれた。 아, 야사시 스킨십. 아, 하이. 肉食系の方が好きです。私があんまり自分から行かないので来て 그냥 분위기를 보고 하는 게 좋나요? それではただ聞いてみるよりはただ雰囲気を見てやった方がいいですか？ 아, 하이. バックハグ 바크 하그. 안 들어요. 안 물어봐? 안 그냥? 물어봐. 갑자기? 어떻게 찰보이가 괜히 갭? 아. 일본 사람들이는 아마 手を繋いでもいいですか? 라고 하면 아마 다 괜찮아요. 물어보는 게 좋아요. 네네네. 그럼 아마 많은 것 같아요. 안 물어보고 잡았을 때는 어때요? 그러면? 조금 무서워? 좀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手つないでもいいですか? 그러고 하면 大丈夫ですよ. 그런 느낌이에요. 좀 물어보는 게 조금 더 낫다. 네. 할 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일반인 일본 여성들의 스킨십에 대한 개방도나 어떤 방식으로 스킨십을 해줬으면 좋겠느냐는 말 그대로 그냥 개인의 성향일 뿐입니다. 한국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만 한국과 다른 점은 일본은 성인 남성이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AV를 보는 등의 행동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식이며 마찬가지로 성인 여성들이 성에 관련한 직업을 갖는 것 혹은 성적인 어필을 하는 것에 있어 한국보다 훨씬 개방적입니다. 즉 성인이 가지는 성욕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에서 현재의 한국과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인식과 실제 자신이 원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방금 인터뷰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개개인에게 다가갈 때 상대방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스킨십을 시도한다거나 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물론 이번 로맨스 참가자분들 말고도 여러 여성분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도 거의 절반의 비율을 유지할 정도였는데요. 스킨십에 있어서는 개인의 성향을 각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주제는 바람인데요. 이 역시도 위의 상황과 이어집니다. 일본 여성들이 바람을 더 많이 피운다라는 부정적인 인식 또한 비교적 개방된 성에 대한 인식 때문에 굳이 숨기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뿐 절대적인 숫자는 저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느 나라 여자가 바람을 더 많이 피우니 뭐 이런 것들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킨십과 마찬가지로 그냥 개인의 성향이 많이 반영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바람은 여자 혼자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여자들이 바람을 많이 피운다고 한들 그만큼 바람을 피우는 남자들도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 바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나라, 특정 성별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냥 나의 안목을 더 높이고 상대방과의 정신적, 육체적 교류를 더 끈끈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 여성들이 바람을 많이 피운다는 인식이 생긴 큰 이유 중 하나가 일본에는 썸의 개념이 없다는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여성들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이 부분은 확실히 한국과는 좀 다르긴 했습니다. 누군가와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게 되더라도 일본 여성들은 다른 남성들하고도 당연히 만나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게 보편적인 인식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는 흔히 어장관리를 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남자든 여자든 솔로인 상태는 축구로 따지자면 FA인 상황입니다.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이 있기 전에는 때로는 다른 구단의 오퍼가 있었다는 것을 전략적으로 더 이용하기도 하고 일부러라도 다른 구단과 미팅을 하는 등의 자신이 더 좋은 환경을 찾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더 아쉬운 쪽이 확실히 계약을 하기 위해 먼저 확실한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썸 타다가 다른 이성과도 연락하는 것을 들키게 되면 상대방 쪽에서 먼저 연락을 확 끊어버린다거나 상대가 나를 아쉬워하는 입장이라면 나한테 진심이 아니었구나 라는 등의 말을 하잖아요. 그때 내가 판단했을 때 나도 상대를 놓치기 싫으면 그런 게 아니었다 등의 변명 등이 나오게 되면서 상대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액션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 내 주위에 더 괜찮은 상대가 있다면 크게 아쉬워하지 않고 그 정도로 나를 생각하는지는 몰랐다 이런 변명처럼 들리는 말을 하면서 서로 줄다리게 하는 거죠. 문제는 내 선택이 아닌 상대방의 선택으로 썸이 깨졌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잘 이어지지 않거나 상대방이 여러 이성들과 연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어장치고 문란한 이성관계를 가지는 나쁜 사람이었다라는 뉘앙스로 말하게 되곤 합니다.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자존감에 타격을 입게 되니까 자기방어 기제가 나오는 거죠. 참고로 저는 자기방어 기제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과하게 상대를 비난하면서 나의 자존감을 지키는 경우만 아니라면요. 저 또한 자기방어 기제가 있지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자기 위로를 하고 넘어가는 버릇이 생기다 보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스스로 경계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연애시장 특성상 먼저 제안을 하게 되는 쪽은 보통은 남성들 쪽이고 한 번에 여러 명의 이성 중 연애 대상을 고르는 일 자체가 남성들보단 여성들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보니까 남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피해의식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 피해의식이 앞으로 나의 연애 생활에 도움이 될지는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꼭 이런 류의 영상에는 달리게 되는 댓글이 있는데요. 연애가 무슨 조건 계약이냐, 이렇게 뭔가 노력해가면서 만날 거면 왜 만나냐, 그런 건 연애가 아니다, 그게 무슨 결혼이냐, 어차피 만날 사람들은 만나게 돼 있다, 더 나아가서는 비아냥대듯이 애쓴다 애써 이런 뉘앙스의 댓글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연애도 조건 계약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어떠한 가치든 서로를 평가하고 그 가치가 맞을 때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정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조건 없는 사랑을 실현시키고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현재에 만족하시나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이성을 만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상태일 것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더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더 이쁜 여자 만나보고 싶고 더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노력해야 합니다. 당연히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돼야 하고 과거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은 필수 요소입니다. 내가 만족할 때까지는 그 노력을 멈추지 마세요. 당연히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부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성과를 얻게 되더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이게 인간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의 의미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저는 과하지 않은 선 안에
입장에서 항상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저는 평생 불행할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현재에 만족하는 것도 더 나은 결과를 바라는 것도 결국에는 스스로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결정이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는 이상 내 선택과 다르다고 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는 그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해주는 방향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여성들과의 연락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관적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연락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하고 싶습니다. 정확히는 일본 여자의 경우엔 한국 연애 문화의 기준에서의 연락 빈도로 호감도를 판단하지 말자가 되겠네요. 아직 연애를 시작하기도 전인데 2, 3일에 한 번 연락이 오는데 이건 포기를 해야 하지 않나요? 뭐 이런 말은 한국인의 관점에서의 해석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본 관련 콘텐츠를 보면 아무리 일본 여자라도 남자를 좋아하면 몇 시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하루에 몇 번이라도 연락을 꼭 하려고 노력하고 심한 사람은 한국 연애 문화처럼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 말이 틀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연락 문제도 개인의 성향으로 인한 무수히 많은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수한 상황 가운데서 상대 호감도를 측정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여자에게 연락이 많이 온다고 해서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큰 착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일본이 한국에 비해 연락이 느릴 수밖에 없는 문화적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일본에서는 일을 할 때는 휴대폰을 절대 확인하지 못한다거나 일본에서는 사생활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휴식 중이나 친구들끼리 놀러 갔을 때도 잘 터치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이죠. 퇴근을 하더라도 개인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 문화에서는 연인끼리라도 일상을 공유하는 연락 자체가 잘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2-3번 연락하는 커플들도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도쿄에 갔을 때 합석하게 된 여성분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참고로 로맨스 참가자분과 함께 술집에 갔었는데 그분은 피곤하셔서 먼저 들어갔고 저만 옆에 있던 테이블에 일본 여성 2명과 합석한 경우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한테 연애 상담 같은 느낌으로 고민 상담을 했었는데요. 마침 이번 컨텐츠의 내용이기도 해서 정말 관심 있게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이 여성은 7살 연하의 한국 기준이라고 하면 썸남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여자가 29살이고 남자가 22살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남자가 먼저 여자에게 대시를 해왔었고 만나자고 하고 항상 먼저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크리스마스 때도 만나서 데이트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상대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고민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내가 7살이나 많은데 적극적으로 호감 표현을 해도 될까?부터 시작해서 말하지 못할 여러 고민들이 많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나이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강한 것 같긴 했습니다. 어찌됐건 이 여자는 그 남자에게 먼저 절대 연락을 해본 적도 없고 심지어 남자에게 먼저 연락이 와도 답장도 뭐라고 보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돼서 최소 2-3일, 심하게는 일주일 동안 답장을 안 한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남자가 좋은 곳은 맞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좋대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무튼 이야기를 이어나가던 도중에 그 여자가 저한테 만약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자기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내가 일본인이었다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인의 관점에서는 100%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 같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행동해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깨져도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그 남자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또 그건 싫대요. 그래서 그냥 고민이 되는 건 알겠는데 상대방은 네 마음도 모르고 남자의 입장에서는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연락 안 하고 너를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행동해봐라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도 의아하긴 할 것 같은 게 만나자고 하는 거는 또 곧잘 시간을 내서 만나왔었다고 합니다. 추가로 오히려 별 관심 없는 남자한테는 아무 생각 없이 답장을 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하거나 아예 극단적으로 한 달 이상 연락을 안 받는다는 말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 여성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연락 문제에 대해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 잘 녹아든 사례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연락은 잘 되는데 약속이 안 잡히는 경우, 연락은 뜨문뜨문 오는데 만나자고 하면 꼬박꼬박 잘 만나는 경우,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누가 봐도 후자가 더 호감이 있을 확률이 높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남자 기준으로 그냥 1대1 약속만 잘 잡힌다고 하면은 일본 여자와의 연락 문제는 신경을 끄시는 쪽이 속도 편하고 정답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답장이 안 온다고 뭐해 밥 먹었어? 이런 느낌으로 연락을 독촉한다면 일본 여성 입장에서는 좀 구속받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개인 시간을 침해받는다는 불편한 느낌이 드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까 일본 여성과의 연락에서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여자는 남자에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많은데 오히려 남자 쪽에서 연락을 갈구하는 느낌이 난다면 매력이 떨어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 여성들의 경우에는 첫 번째 만남까지는 거절을 잘 못해서 만났더라도 호감이 없는 관계라면 두 번째 만남부터는 같이 있는 시간이 불편해서라도 돌려서라도 거절을 곧잘 한다고 하니까 두 번째 약속이 잡혔다면 그것을 믿고 연락을 통해 호감도를 측정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이 베스트겠네요. 결론은 비교적 1대1 만남 성사가 훨씬 더 호감도 측정에는 도움이 되는 지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락에 크게 의미를 두지 말고 만남에 의미를 두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저도 여러 명의 일본 여성들과 연락을 지금도 주고받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일부 여성들에게 연락에 대해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익숙해져서 그러려니 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심플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의 내용과 이어지기도 하겠는데요. 일본 여자를 만날 때는 국적이 아닌 사람에 집중하고 나를 믿고 편견 없이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뻔한 결말일 수도 있지만 그 이유는 상세하게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일본 여성들에게 관심이 많은 남성분일 텐데요. 최근 더더욱 강하게 느끼는 점은 현 시점 한국 남자들과 일본 여자의 궁합은 찰떡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큰 기대와 환상만 가지지 않는다면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로 매력적인 일본 여성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 중이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행사에도 많은 지원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민함이었습니다.